그래서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도한 그런 추격 매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신문 기사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발표를 한 신문 기사인데 이제 제목을 보면은 평생 내 집 못 구할까봐 눈물 머금고 악성 미분양 아파트도 산다라는 기사의 제목이에요. 중요한 것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992년 이후에 최저라고 해요. 최저.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 시점이고, 그리고 주택의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주택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곳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이 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이라고 하는 선택받았지 못했던 그런 물량들도 많은 분들이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 패닉바잉이나 영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부동산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한 20년 정도 제가 부동산 업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뭐 컨설팅을 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면은 최근에 준공후 미분양이 3년 5개월 내 바닥, 11년간 안 팔리던 아파트도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선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예요. 미분양 물량들이 11년간 안 팔렸던 그런 아파트까지 동났다고 해요. 이 기사에서는 좀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미분양의 그런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분양의 수치를 한번 보면서 제가 실제로 부동산에 경험을 했던 그 시기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 이 그래프가 미분양 아파트의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2021년인 시점을 본다면, 이제 2021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이제 5월 24일인데 4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프 수치가 최저치라는 겁니다. 최저치. 얼마 만에? 29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는 미분양 물량의 아파트가 굉장히 극대화로 감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급의 문제이겠죠. 수급의 문제. 그리고 지금 많은 유동성 장세,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크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택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은 심리에 의해서,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너무 먼 이전의 것들은 배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관련 업계에 입문을 한 게 2003년입니다.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를 땄으니까 거의 최저점의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상가 컨설팅 일을 했는데, 제가 한 업무의 그런 얘기는 배제를 하고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다뤄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때 당시에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1997년도에 이제 그 IMF가 터지면서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IMF 이후에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미분양 물량들이 좀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양도세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좀 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이제 있게 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까지 많이 있게 되냐면 2008년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공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 많이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사려고 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파트에
이제 청약 신청을 하는 그런 지금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때 저도 청약에 신청을 해서 당첨된 그런 경험이 있고, 판교라든가 이런 그런 아파트들이 이때 2005년도 이쯤에 이제 분양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곽지에 있던 지역들의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런 악성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저점이라고 했던 2012년도에서 2014년도 이 정도 시점에 미분양됐던 아파트들, 위례 신도시, 미사 강변지구 이런 곳에 미분양 아파트 물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2년도부터 2014년 이 정도 타이밍에 미분양 물량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고 소화가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선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런 조특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은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니까 2008년도부터는 조정기를 겪게 되죠.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조정기를 겪고 2012년도부터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2014년도가 지나가면서 대세 상승기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주택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 많아서 주택을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임대차 3법이라든가 그 정부의 규제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있던 미분양 물량들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제 2021년, 2022년, 추후에 2023년까지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균형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감지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끌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나 중소규모 택지의 그런 공급들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됐는데 이러한 민간건설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어디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주택의 공급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2023년 이후에 주택 공급 물량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추후에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2021년 올해 7월에 이제 있죠.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일시적인 공급들이 또 확대되게 된다면 이 미분양 물량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빵이 아니라는 거죠. 빵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는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이 주택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건설사 입장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런 장세가 있을 때는 주택을 공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쌓이게 되는 그 시점에는 이제 많은 세제 혜택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세제 혜택들을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 분들이, 일선 투자자들이 핵심적인 미분양 물량들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 이제 이런 패턴이 또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감소될 수 있는 추후의 상황을 기다려라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누누이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향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될 그런 시점을 예단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시점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입장이고, 추후에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시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감사 인사의 메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서 이제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의 부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그 시점에 오게 됐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 무주택자분들은 주택을 살 생각을 전혀 못 하고요. 1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2주택자 이상의 1급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주택 구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분양들이 쌓여가는 시점, 그리고 세금 혜택의 완화가 되는 시점, 규제의 완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때 이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때 올바른 재테크, 올바른 입지의 아파트, 올바른 입지의 소형 수익률 부동산들을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팩트 상황을 본다면 미분양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나야지,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어야지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점을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미분양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기를 겪게 되죠. 조정기를.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외곽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도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왜? 화폐 가치가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지금 공급에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아파트까지 팔리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굳이 이렇게 공격적인 그 매수 포지션을 안 가져가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필요한 주택이라면 지금 현재 그런 주택들을 매입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향후에 이러한 주택들이 과잉 공급을 통해 가지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물론 수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은 이런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치화된 그래프를 보고 영상을 잘 안 본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향후에는 이렇게 공급 물량들이 확대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시점에 포지션이 오게 될 거고, 이런 시점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만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고 경험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제 경험도 그렇고,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향후에 공급 물량들을 많이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 공급은 확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분양 물량들이 상승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시기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될 건데, 그때가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수를 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점이 오고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미분양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은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까지 여러분들께서 굳이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현재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은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에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고 싶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청약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75%의 그런 우선순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무주택자 분들한테 청약 당첨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를 해가지고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올바른 그런 스탠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싸도 사두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파트의 가치가 적정 가치라고 하지만 12억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호가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12억의 아파트를 사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제 지론은 그겁니다. 입지가 우수하고 누구나 다 원하는 아파트라면, 좀 고평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우수하다면 내가 실거주 여건으로 이 아파트를 사고 기다린다면, 시간이 지연되게 된다면 이 12억의 가치를 수렴한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굳이 뭐 고평가된 아파트를 사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입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라도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제 1년간 급감한 준공후 미분양을 보면은 이제 이 하늘색 부분, 제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이제 1년 전에 미분양 물량이고, 이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다는 부분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나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비교를 해본다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미분양들이 급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표로 봤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는 민간건설보다는 공공분양의 물량들, 공공의 그런 물량들을 늘리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 민간건설과 공공분양의 물량들은 확대 적용이 되면서 공급이 많아지고,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가 아닌 외곽 지역의 그런 물량들도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면서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급등한 집값과 전세난,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중요한 단어예요. 심리적인 공포감을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에다 투자를 해야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데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포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추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내가 무리를 해서 산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부터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부동산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무리를 해서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을 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회는 늘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는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신도시라던가 여러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원가에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그래도 괜찮다고는 보여지지만, 외곽 지역에 투자 가치가 없는 그런 아파트를 무조건 실거주하는 개념으로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누구의 외압을 받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임성배라는 이름을 걸고 제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미래에 그런 미분양 물량들이 증가할 거고 이러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말을 100% 맹신하지 마세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을 뿐이고, 제 생각을 좀 들어보시고 지금이라도 외곽 지역에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미분양 물량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 생각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는 이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하겠다. 작은 파동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하락할지도 모르고 상승할지도 모르고 애매한 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만은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데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작은 파동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고평가된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러한 논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파동 중에 지금 현재는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지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그 시기가 되면. 그리고 이 시기가
아주 빨리 뭐 1, 2년 안에 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정 포지션 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포지션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는 많습니다.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의 규제 완화. 임대차 3법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지 누군들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상을 했으면 많이 부동산을 더 많이 매입을 했겠죠.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은 그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정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오늘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회가 올 거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추후에 있을 기회를 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내가 불안한 나머지 너무나 추격 매수를 통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러한 내실을 좀 쌓고 이러한 큰 틀을 보신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많은 댓글과 응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부동산 재테크의 제 경험들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앞으로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